지난 시간 저희 사이파이 스태츠 모듈에서 제공되어지는 두 개의 난수 발생기, 란트 인트라고 하는 난수 발생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이라고 하는 난수 발생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사이파이 스태츠에 있는 란드 인트나 유니폼과 같은 이런 함수들은 실제로 난수를 만들어서 배열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배열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난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난수 발생기이고요. 그 난수 발생기에서 다시 메서드를 호출해야지 몇 개까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 난수들을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넘파이의 랜덤 모듈이, 넘파이 모듈이요. 이 사이파이 모듈을 사실은 이용하고 있어요. 사이파이 모듈의 난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이 난수들의 배열까지 만들어 주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넘파이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랜덤 서치 교착 검증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은 와인 데이터셋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우리 이미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어, 엑스트레인 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세 개의 특성을 갖는 그 다음에 아마 5천 개가 넘었었나? 예,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개의 와인 샘플들 그리고 와인들은 그 몇 개의 세 개의 특성들을 갖는 이런 배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YTR full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여기에는 0과 1이 섞여 있어요. 그죠? 0은 레드 와인, 1은 화이트 와인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머신러닝 모델은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어, 트리라고 할까요?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할까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기본값으로 생성하시면 되겠죠. 기본값으로 생성하시면 될 거고 어, 랜덤 스테이트는 안 줄게요. 결과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줄까요?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 디스전트리 클래시파이어는요, 그 아무런 어, 그 난수들의 세이드를 제외하고는요, 난수 세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기본값으로만 생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언, 진이, 스플리터는 베스트, 맥스 뎁스는 넌 이런 식으로 기본 값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어,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그리드죠 그리드 파람 그리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무엇으로 만들 거냐면 난수 확률 분포 난수 확률 분포로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은 파람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키값은 그, 이 디시전 트리 생성자의 파라미터 이름들을 써주시면 돼요. 우선 우리 맥스, 뎁스라고 하는 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맥스 뎁스를요, 사이파이 모듈에 스태츠 서브 모듈에 뎁스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수죠. 그죠? 1, 2, 3, 4, 5 이런 정수기 때문에 란드 인트 란드 인트를 사용하고요. 시작값과 끝나는 값 주시면 돼요. 적어도 뎁스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뎁스는 2 이상 100보다 작은이라고 할게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이라고 하는 난수 분포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도 했었던 거지만 mea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mean samples split은요,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의 최소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드 안에 최소 몇 개 이상의 샘플은 있어야 스플릿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수로 주셔도 되고 실수로 주셔도 돼요. 실수로 주실 때는 비율을 주면 되는 거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수로 주실 때는 개수를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정수를 주실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정수로 만들어 볼게요. scipy, stats, rand, int. 어, 아마 이 mean samples split의 기본값이 아마 두 개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 막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기본값이 2여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500개 미만일 때, 노드 안에 샘플이 500개 미만일 때는 노드를 나누겠다. 뭐 이런, 500개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부터 500 미만의 그 정수들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ean samples, mean samples leaf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af.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리프 노드는 트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리프 노드가 가져야 되는 샘플의 최소값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리프 노드가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트리는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리프 노드에 뭐 50개, 최소 50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트리가 작아지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리프 노드가 가져야 되는 샘플의 최소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정수로 줄게요. 그래서 scipy, stats, rand, int 두 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라고 할까요? 두 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최대값은 50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2부터 49까지라는 뜻이에요. 2부터 49까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라미터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mean, impurity, decrease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impurity라고 하는 거는 쥔이 불순도를 얘기를 하고요. 쥔이 불순도가 작아지는 값의 최소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쥔이 불순도가 최소값 얼마 이상은 줄어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거 문서를 보시면은요, mean impurity decrease는 기본값이 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값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고, 잠깐 보면은요, 기본값은 0.0인데, 가질 수 있는, impurit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최대값 얼마까지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건 없군요. 여기 있군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impurity가 여기서 설정한 값 이상으로는 더 작아져야 노드가 나누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인 거고요. 실제로 얘가 얼마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scipy
그다음에 스태츠. 실수로 만들 거기 때문에 유니폼을 사용을 할게요. 유니폼 사용하고요. 기본값이 0.0이었어요. 그래서 0.0이어서 0.0이 아주 가까운 뭐 0.0001부터 0.0001부터 뭐 0.00 0.00001, 0.0001, 0.001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할게요. 세 개. 0.0001, 0.0001, 0.001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숫자들을 같은 확률로 일정하게 뽑아내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숫자를 준 이유는 얘의 기본값이 0.0이었기 때문에 그 0.0 근방에서 어떤 숫자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범위를 줬어요. 네, 그러면 파라미터 조합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드 서치를 만드시면 돼요. 네, 랜더마이즈드 서치죠. 그래서 랜더마이즈드 서치 CV 이렇게 란드 C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임포트한 랜더마이즈드 CV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스티메이터는 위에서 우리가 만든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시면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람 디스트리뷰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의 분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생성자 파라미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난수로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난수를 만들 수 있는 분포만 주시는 거예요. 분포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포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람 디스트리뷰션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위에서 만든 딕셔너리 파람즈를 주시면 돼요. 파람즈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n이터. 파라미터 이름 보시면 대략 추측할 수 있지만 n은 개수란 뜻이고요. 이터는 이터레이션이란 뜻이죠. 반복하는 횟수란 뜻이에요. 반복하는 횟수의 기본값이 10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0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n jo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병렬 작업을 몇 개를 할 거냐라는 뜻이고요. 병렬 작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CPU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서 사용할 시드 값이죠. 확률 분포에서 사용할 시드 값이 랜덤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여기는 4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머신러닝 모델. 우리가 파라미터를 튜닝할 파라미터를 튜닝할 머신러닝 모델. 첫 번째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 두 번째 파람 디스트리뷰션. 파람 디스트리뷰션은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 파라미터들의 분포. 파라 파라미터들의 확률 분포. 그래서 맥스 뎁스는 균등 분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ean samples split도 균등 분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ean samples leaf도 균등 분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ean impurity도 유니폼 균등 분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파람 디스트리뷰션스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N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파라미터 조합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하는 횟수인데, 반복하는 횟수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 그, 서치를 하는 과정을, 난수들로 서치를 하는 과정을 10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교차 검증을 100번 반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교차 검증은 5fold가 기본값일 거예요. 아마도. 여기 CV라고 하는 값이 있죠. CV가 교차 검증을 nfold, 5fold냐, 3fold냐, 10fold냐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걸 정의하는 거고 이 n이터는 그 교차 검증을 몇 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 교차 검증의 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설치하는 과정, 파라미터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검색하는 과정을 10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100번 반복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난수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도 난수 하나 뽑아내고 여기 난수들을 뽑아내겠죠. 그러니까 네 개의 난수를 뽑아내는 거를 몇 번 반복하겠다, 10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확률 분포들로 난수들을 뽑아내는 것을 10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조합이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n 이터를 가지고서 조합을 몇 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맥스 뎁스를 몇 개 선택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얘는 난수 발생기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난수 발생기는 난수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건지 실제로 난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난수를 만들려면 몇 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n 이터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n 이터가 여기에서 난수들을 몇 번씩 뽑아낼 건지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주는 게 이게 n 이터예요. 그래서 설치 과정이 파라미터들을 검색하는 과정이 100번 반복되는 거예요. 100개의 조합에 대해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점수가 100개가 나오겠죠? 테스트 점수 하나는 교차 검증의 평균값이겠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시게 되면 네, randomized search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randomized search 교차 검증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게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을 실제로 수행을 한 건가요? 수행을 한 거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을 수행해요? 훈련시키다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어제 그리드 설치 보세요. 디지전 트리 만들죠? 파람즈 딕셔너리 만들죠? 그리드 설치 CV 생성하죠? 그 다음에 fit을 하는 게 실제로 교차 검증들을 수행하면서 파라미터 조합들을 검색해 보는 거죠. 맞아요?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교차 검증을 실행하면서 파라미터들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랜더마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랜더마이즈도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rand cv.fit x에는 x train full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 train full을 주시면 돼요. 얘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검색하는 과정인 거예요.
되셨죠? 네, 실행하시면 됩니다. 얘가 아무래도 100번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핏이 끝나게 되면 조합을 다 찾은 거예요. 얼마 안 걸렸죠? 생각보다. 그죠? 혹시 에러 있으신가요?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네, 또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드 설치나 그다음에 랜더마이즈 설치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해요. 우리가 튜닝할 모델, 그다음에 파라미터들의 조합. 그리드 설치에서는 이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여기를 우리가 직접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랜더마이즈 설치에서는 여기 이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난수들의 배열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랜더마이즈 설치 CV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 100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조합들이 100개가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교차 검증을 통해서 찾은 100개의 그 점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 0.866이 나왔어요. 0.866. 그러니까 86.6% 정확도란 뜻이에요. 이게 최적의 점수고요. 검증셋의 그 검증셋 점수, 테스트 스코어의 최대값인 거예요. 그리고 randcv 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보시면 베스트 파람즈를 먼저 볼까요? 베스트 파람즈를 먼저 보시면 뎁스가 37일 때가 제일 좋대요. 그 다음에 mean impurity decrease는 0.0002일 때가 좋대요. 그리고 mean sample diff는 5일 때가 좋고 mean sample split은 3일 때가 좋대요. 이런 값들을 찾았어요. 여기서 그 최고의 점수를 보면 0.8662였었죠. 우리 어제 그리드 설치에서 찾은 거랑 비교해 보면 그리드 설치에서 찾은 베스트 스코어가 0.8678이 나왔어요. 난수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배열을 줘가지고 어, 맥스 뎁스는 7일 때, 그다음 민 샘플즈 스플릿은 84일 때, 이때 0.8678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점수예요. 0.866이라고 하는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뎁스를 더 키워봐도, 그죠? 맥스 뎁스를 더 키워봐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값들을 더 줄여봐도 정확도가 더 개선되는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란드 CV 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이게 그 훈련이 끝 저기 다시 훈련시킨 그런 에스티메이터예요. 맥스 뎁스는 37로 민 임퓨리티 디크리스는 0.0002로 민 샘플스 리프는 5로 민 샘플스 스플릿은 3으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다시 훈련시킨 게 이게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에스티메이터랑 사람들이랑 결과값이 똑같은데 차이가 어떤 차이? 어, 네? 네.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랑 베스트 지금 아, 사람들이랑 네.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파라미터들을 아규먼트로 준 거죠.
아규먼트로 줘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생성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았으니까 어, 파라미터들의 최적의 값들을 찾았으니까 그 최적의 값들을 넣어서 생성자에 넣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생성을 한 거죠. 그리고 훈련 셋을 다시 한번 훈련시킨 거예요. 어, 바로 예측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트에서 이제 예측해 주세요.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적의 점수를 갖는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그 파라미터로 에스티메이터를 훈련을 해준 게 랜더마이즈 설치 교차 검증이고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인 거예요. 네. 어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이파이 모듈 함수들 이용하시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드 설치를 이용하시는 방법, 랜더마이즈 설치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아시면 실제로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이것만 잘 아시면,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의 의미만 잘 아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드 설치나 랜더마이즈 설치나 사용하시는 방법 거의 비슷하죠. 에스티메이터 주고 파라미터 그 그리드 주고 파라미터 그리드가 될 수도 있고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 교차 검증 만든 다음에 교차 검증 fit 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decision tree classifier를 가지고서 어,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해봤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서 교차 검증,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 랜더마이즈드 설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디시전 트리를요, 분류해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해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회귀에서도 디시전 트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회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제일 위쪽에 우리 임포트한 부분으로 올라갈게요. 트리 모듈에서 우리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만 임포트를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디시전 트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클래시파이어는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리고 리그레서는 수치를 예측하는 모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숫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숫자를 예측할 때에는 평가 지표로 뭐 사용하죠? 수치 예측에서는. 보통 스코어 함수 그러면 뭘 계산해 주죠? R2 스코어. 그죠? R2 스코어는 함수를 따로 임포트를 안 하셔도 괜찮은 게 디시전트리 리그레서의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게 R2 스코어를 계산해 줘요. R2 스코어 말고 또 뭐 있어요? 회귀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민 스퀘어드 에러. 가장 대표적인 회귀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죠. 의- 의미가 뭐예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작으면 좋은 모델.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크면 나쁜 모델. 예측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요거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추가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데이터셋은 제가 그 GitHub에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제 GitHub 가보시면 데이터셋라고 하는 폴더 안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드렸냐면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는 CSV 파일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 교재 저자가 그 만든 CSV 있죠. 그거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드 와인 CSV가 따로 있고요. 화이트 와인 CSV가 따로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wine.csv. 합치면서 몇 개는 몇 개의 컬럼들은 좀 생략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클릭해 보시면 파일 확장자는 CSV라고 되어져 있는데 값들을 보시면은요. 값들을 보시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나요? 아니죠. 뭘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컬런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값들과 값들이 컬런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얘는 CS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read CSV에서 요거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row라고 하는 버튼 있죠? row.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할게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 파일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주소 다 복사되셨어요? 네, 그러면 제일 밑으로 갈게요. 제일 밑으로 가셔서 큰 제목으로요. This is a tree rig lesson. 획이에요, 획이. 일단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 준비. 파일 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사한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야 되겠죠? df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df. 판다스점, read, csv 하시면 되고요. 파일, 패스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CSV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미터 중에서 세퍼레이터, 여기를 컬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준 이유는 뭐 때문에? 값들이, 값들이, 예, 컬런으로 구분된 파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화이트 와인 df 헤드 6개 정도 볼까요? 6개. 네. 컬럼이 꽤 많죠. 컬럼이 꽤 많죠. 그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와인 CSV는요. 와인 CSV는 이 파일에서 여기 슈거 당도 그 다음에 알코올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알코올 있죠. 그다음에 여기 pH.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런 그 데이터 셋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세 개만.
그렇게, 그리고 레드 와인에서도 요거랑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알코올, pH, 슈거, 세 개 컬럼만 가지고 와서, 그, 레드와 와인을 합쳐놓은 게, 그, 여러분들 교재 저자가 제공한 그 파일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화이트 와인을 따로 준비를 한 거고요. 원래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네, 거기서 공개되어져 있는 그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숫자로만 되어져 있죠. 전부 다 숫자로만 되어져 있고 화이트 와인 DF 인포를 잠깐 좀 보면은요. 인포를 보시면 4,898개의 행이 있습니다. 4,898개의 행이 있고요. 컬럼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컬럼들 중에서 앞에서 11개는 실수 타입, 그러니까 소수점들이 다 있죠. 실수 타입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정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숫자 타입들을 보셔야 되니까, 일단, 음, 타겟 네임스를 먼저 좀 볼까요? 타겟 네임스를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즈,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제외할게요. 여기 퀄러티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그래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끝에서 하나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끝에서 하나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픽스드, 뭐, 엑셀러티, 바이올러티, 뭐, 엑스더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알콜까지, 요렇게. 저도, 이거의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잘 몰라요. 뭐, 와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콜 도스라는 건 알겠고요. 어, 설페이트가 황이었던가요? 화학 전공하신 분 없으시죠? 네, 뭐, 그런 건 같고, pH는 산성도란 뜻이고, 덴서티는 밀도란 뜻일 거고요. 설퍼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이건 이산화황일 거예요. 아마 이산화황이란 뜻일 거고, 뭐, 이산화황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이산화황의 뭐, 비율, 뭐 그런 뜻일 거고요. 클로라이드가 뭐였더라? 뭐, 아무튼 그런 화학 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트 와인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들을 조사한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타겟이고요. 그게 타겟이고. 그 다음에 여기 퀄러티라고 하는 게 있죠. 퀄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정수로 되어져 있어요. 정수로 되어져 있고, 이 퀄러티를 잠깐 퀄러티의 유니크한 값들을 한번 좀 볼게요.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의 퀄러티의 유니크 값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6, 5, 7, 8, 4, 3, 9 이렇게 있어요.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네. 퀄러티는 품질이란 뜻이겠죠? 품질, 그러니까 점수를 매긴 거예요. 점수를 매긴 건데,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에서 이 파일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잠깐 읽어봤거든요. 그 설명에 의하면, 이 와인들은 전부 다 화이트 와인이고요. 전부 화이트 와인이고, 그리고 뭐 포르투갈 어느 지방에서 생산된 와인이라고 해요. 그런 그 4,898개의 와인들을 수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와인들을 이렇게 화학적인 성분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들을 조사해서 수치화시켰고요. 수치화시켰고,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퀄러티라고 하는 컬럼은 와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대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했대요. 예, 뭐 1점부터 10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들을 아마도 평균된 값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와인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의 점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점수가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11개의 와인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와인 점수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와인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머신러닝이 정말 와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내린 점수와 어, 컴퓨터는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막, 맛을 보지도 않고 그냥 숫자로만 되어져 있는 그 와인들을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내린 점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예측하는지를 평가를 한 그런 데이터 셋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요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 이런 숫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네, 요거 데이터 셋 준비해서 이렇게 할게요. 화이트 와인의 여러 가지 화학적 특성, 값들을 사용, 어, 사용, 어, 값들을 사용한 그 와인 품질, 점수, 예측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이트 와인의 퀄리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게 관심 변수예요, 관심 변수.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그죠? 이게 우리의 목표고요. 자, 얘 이렇게 뭐 올리니까 콜앱에서 벌써 이거 보여주죠. 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 와인 품질, 화이트 와인 품질, 빈도수 찾을 수 있겠죠. 3, 4, 5, 6, 7, 8, 9니까 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도 되겠지만 카운트 플러스로 그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와인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플러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화이트 와인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어, X축을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되죠. 컬럼 이름이 퀄러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일단 이것만 해도 나오죠. PLT.show 이렇게 나오죠. 자, 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예요. 4,800, 거의 5천 개의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 3점짜리 와인 정말 몇 개 없죠. 예. 그다음 9점짜리 와인 거의 없죠. 어, 5점이나 6점짜리 와인들이 대다수고요. 5점이나 6점짜리 와인들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7점이 그다음으로 많고요. 4점하고 8점은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어, 어, 눈 감고 와인 마셔가지고 그냥 5점, 6점 준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정말 입맛에 맞으면 9점 주고. 네.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이 와인 점수들을 디시전 트리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디시전 트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거를 어,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데이터 준비까지만 했고요.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조금만 더 탐색을 해보고요. 그리고서 디시전 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